얼마 전에 그 사주 신점설 영상을 올렸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 신점, 무당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걔가 약간 신기가 있어요. 걔네 할머니가 약간 신기가 있는데 그게 걔한테 타고 내려와가지고 무당이 돼야 될 정도의 신기는 아닌데 걔가 촉이 되게 좋고 친구들한테 야 누구야 나 어제 꿈 별로 안 좋았는데 너 무슨 일 있어? 하면은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신기가 있는데 막 그렇다고 신병을 앓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풀었던 그 사주 신점 철학관 그것도 그 친구가 소개를 시켜서 저희가 간 거거든요. 지금 그 친구한테 카톡이 오네요. 허락을 맡을게요. 허락 맡았어. 아까 말했듯이 그 친구의 할머니가 신기가 있으신데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도 기잖아요. 자기 스스로 기가 너무너무 센 사람들은 또 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할게 보면 박혜미가 장군님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박혜미는 무당이 안 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가 더 센 거지. 귀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지. 근데 내 친구의 할머니가 약간 그런 분이셨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내 친구의 할머니니까 내 친구의 엄마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자란 할머니의 집이 있는데 그 할머니 집에 어렸을 때 어떤 무당분이 방을 하나 무당분을 내줬대요. 그래서 내 친구네 엄마가 막 그런 무당이 촉 켜고 막 방에 신당 차려놓고 이런 집에서 산 거야. 무당분이 살았던 거는 내 친구의 엄마가 어렸을 때 일이고 나중 가서 이제 다 어른이 돼가지고 독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할머니는 계속 쭉 혼자서 사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이제 그 집이 빈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누구한테 이제 세를 내주거나 어쨌든 뭐 관리를 맡기거나 해야 되는데 삼촌분이 잠깐 그 집에 살았는데 약간 정신이 아프게 되신다거나 그런 일이 계속 생겨가지고 이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랬는데 그 동네에 있는 무당이 이 집은 무당이어야 겨우 살 수 있는 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집의 터가 뭔가 엄청 기가 센 곳인데 그 할머니가 기가 너무 세셔가지고 그거를 누르고 사실 정도고 방에 누구한테 새가 들어오면 무당이 들어왔던 거지. 아무튼 그런 분이 계시는데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할머니가 묻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떤 집안의 사정 때문에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 친구랑 제 친구 이모가 둘이 살짝 그런 신기를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꿈에 맨날 납골당이 나와서 막 납골당에서 검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꿈을 꾼다거나 아니면 막 납골당에 무슨 일이 생기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 둘한테만. 제 친구랑 이모만 특히 그랬던 이유가 또 뭐냐면 그 두 분이 약간 그런 기운이 있는 것도 맞는데 할머니랑 두 사람이 제일 친한데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그 두 사람한테 제일 밉게 대하셨대요.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모네 집에 반찬을 주러 가야 됐던 날이 있었대요. 친구가 반찬을 놓으려고 이모네 집에 아파트를 딱 갔는데 이모네 집에 못 올라가겠는 느낌이 너무 크게 들더래. 약간 이 집에 올라가면 나 큰일 난다. 누가 나 밀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너무 갑자기 급격한 공포감이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가겠어가지고 이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엄마가 반찬 갖다 주라 해가지고 이모네 집에 왔는데 나 지금 심장도 너무 뛰고 여기 올라가면 뭐 큰일 날 것 같고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모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반찬만 이모 집에 빨리 놓고 와 이렇게 한 거지. 하고 내 친구가 진짜 너무 무서운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대. 진짜 올라가는 내내도 무서운 눈들이 자기를 너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이모네 집 문 열자마자 제가 거의 반찬 던지듯이 놓고서 막 엄청 뛰어가지고 나갔다는 거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할머니 유품 다 정리해가지고 이모네 집에 그날 갖다 놓은 날이었던 거야. 내 친구는 그날 할머니 유품 들어온 날인지 몰랐어. 그 반찬 올라가는 당시에는. 근데 이제 너무 무섭고 애가 막 힘들었다고 난리를 치니까 가족들이 얘기를 해준 거야. 사실 오늘 할머니 유품 들여놨는데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당시에 할머니가 그 납골당 부분도 그렇고 되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인데 화가 나셨는지 내 친구가 유품이 올라온 이유가 40대 용어를 몇 개 가져온 건데 꿈에 나와서 맨날 잔소리하고 나 편두통으로 몇 번 깸. 이거는 약간 할머니가 뭔가 불만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신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그 무당이 너네 할머니는 납골당에 간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이 삶에 대한 욕망이 너무너무 크셔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의 90대 되셔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연 사고사 당한 수준으로 이제 아직 나는 죽을 때가 아니다 이런 식의 삶에 애착이 아직 너무 강하신 거지. 그거랑 동시에 내 친구의 어머니가 막내신데
그 막내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저승으로 못 가시는 거지. 못 올라가시고 계속 손녀들 꿈에 나오고 딸 꿈에 나오고 이렇게 되시는 거야. 그래서 결정을 한 거죠. 조상굿을 하게 된 거야. 실제로 굿을 했고 그 아까 말했던 할머니 집 있잖아요. 집 앞에서 했던 걸로 알아요. 제 친구도 그 조상굿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파묘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파묘에서도 김고은 배우가 뭐를 막 던지잖아요. 칼 같은 거를 던지면 칼이 밖으로 나가면 뭐 그 사람의 원한이 풀렸다 이건데 굿을 내내 하는 동안에 칼을 뭐 10번을 넘게 던졌는데 계속 그 칼이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계속 자기는 갈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무당이 진짜 칼을 계속 던졌는데 칼이 계속 안쪽 이렇게 떨어뜨리더래요. 근데 이게 조상굿을 지금 할머니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근데 조상굿이라는 걸 하면은 할머니 혼자 부를 수가 없고 오상들이 다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나는 할머니를 위한 굿을 하는 거지만 조상을 부르는 노래를 하고 굿을 하면은 이 가족들과 관계된 그 조상분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전날에 무당이 옷을 사러 간대요. 원하는 옷을 하나씩 사야 된대요. 약간 비위를 맞춰준다고 해야 되나? 그분들을 기쁘게 하려고 옷을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엄청 많이 사왔대요. 그 무당이. 옷을 사와가지고 이제 굿을 시작을 한 거죠. 가족분들 중에서 재혼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자 가족분이 제 친구네 외가 쪽 가족인데 그분이 재혼을 하면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분도 재혼이고 그리고 그 전 부인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조상 굿을 했는데 이거는 외갓집 굿이잖아. 근데 전 부인께서도 그 조상굿에 할 때 오신 거예요. 그 무당분이 누가 자꾸 노래를 부르냐 이러면서 계속 노래를 불렀대요. 그 굿하기 전에도 그렇고 계속 내가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거 누가 부르는 노래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계속 노래를 불렀대요. 그랬는데 가족분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 무당이 계속 부른 노래가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 18번으로 부르던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 무당은 그분을 뭐 뵌 적도 없고 이 가족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를 계속 부른 거죠. 진짜로 신이 들린 사람이 와버리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신기하네. 하긴 신내림 받을 때 숨긴 방울 바로 찾는 것부터 신기하긴 하는데 숨긴 방울 찾는 게 뭐예요? 신내림 받는 과정에서 멀리 방울을 숨겨놓고 찾게 하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거나 엄청 멀리 두고 하는데도 다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귀신들이 방울 소리를 막 흔들으면은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받는 사람이라 가지고 방울을 찾아내나 보다. 제 친구가 본가가 시골이에요. 그리고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라났고 근데 그 시골에서 몇 번 소름 돋는 일들이 있었어요. 파묘 보면 최빈식 배우님이 하는 게 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땅이나 터에서도 영이 깃든다 생각하고 그 약간 풍수지리나 수맥이 흐르면 안 되고 이런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 동네에 사람들이 다 다니는 큰 길이 2개가 있었대요. 그 동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되게 동네 안에서 중요한 길인 거죠. 근데 아니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집이 A 길이 자기 땅에 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내 땅이다. 이건 내 사유지니까 앞으로 이 길을 쓰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그 마을 사람들이 썼던 길인데 이게 근데 막 엄청 옛날 일이 아니에요. 한 5년? 10년도 안 된 일이에요. 결국에는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길을 못 다니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욕을 했대요. 못된 마음씨를 가지면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했는데 길을 막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분이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을 막았던 분은 남성분인데 그 2분이 이혼을 하시고 원래는 막 결혼 생활도 잘하시고 직업이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엄청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좋은 직업인데 그 직업을 파면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 길을 막은 순간부터 갑자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길 막아가지고 그런 거네, 길 막고 이런 거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퍼진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근데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A라는 길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동네를 떠나게 되고 사람들은 다시 그 A라는 길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A길 B길을 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시 할 수 있게 됐는데 또 어느 날 그 동네에서 한번 산사태가 난 적이 있어요. 산사태 나고 난 후에 애들이 막 다치고 무너지고 이러니까 동네가 전체적으로 재점검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집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 B라는 길이 내 사유지다라고 하면서
그 전 집처럼 또 길을 막은 거예요.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한 건물을 지으려면 지낼 공간이 필요하니까 거기 길에다가 컨테이너를 지어놓고 나 여기서 농막 지을 거니까 동네 사람들 아무도 쓰지 말고 여기는 이제 내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농막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내 그 컨테이너에 살면서 농막을 이제 계약하고 농막을 다 짓고 한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에 이제 살다가 엄청 농막을 멋들어지게 졌으니까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 농막을 들어가기 직전이 됐는데 그 컨테이너에서 주무시다가 그냥 돌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한 동네에서 그 길을 막았던 사람 2명이 다 이런 일이 생겼다. 친구들이 지금 썰 푸른 거를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난 분은 그 욕심부려서 길을 막았던 그분만 집을 나가서 동네를 이사를 가고 푸셨던 아내분은 다시 치료가 되셔가지고 그분이랑 이혼하고 그 집에서 지금 다시 산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 동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다 하는 말이 이 동네가 아무나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대요. 이 동네가 약간 터가 영험하고 그런 동네여가지고 아무나 와가지고 나 여기서 잠깐 살다 가야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동네다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거기가 시골이니까 별장처럼 집을 지어놓고 가끔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친구 옆집이 그렇게 별장처럼 지어놓고 가끔만 가는 집이었던 거야. 그 집주인분이 어떤 예술한다는 사람을 받은 거예요, 세를. 내가 이분 아는 분인데 시골에 살면서 예술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 사람한테 집을 내줬다. 그래서 내 친구네 가족들 집에도 찾아와가지고 인사도 시켜주고 짧은 시간이지만 곧 이웃이 될 사람이니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아, 네 하면서 인사도 잘하고 그랬대요. 근데 제 친구네 가족이 처음엔 예술가분한테 엄청 잘해줬대요. 자칭 작가라고 했대요. 그 사람이. 그 작가랑 약간 멀어지게 됐다라고 했었어. 자꾸 내 친구네 집에 와가지고 자기를 집에 초대해달라는 식으로 엄청 부담스럽게 구른 거예요. 막 밥 먹고 가고 싶다. 나도 이 집에도 들여달라. 이런 식으로 좀 과한 요구를 계속 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분을 약간 외면을 한 거지. 근데 내 친구가 아마 고등학생인가 그랬을 거야. 근데 어느 날 내 친구는 방을 혼자 썼는데 그 시골에는 고라니가 있어요. 근데 고라니들이 울 때 막 이렇게 우는 거 아세요? 약간 여자 비명 지르는 소리랑 비슷하거든요. 내 친구가 그날 잠을 자는데 계속 여자 비명 소리가 깨악 이렇게 들려가지고 내 친구는 아 이거 고라니 소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냐면 그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릴 일이 없으니까 고라니 소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깍깍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안 멈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이렇게 창문을 봤대. 창문을 봤는데 동네에 걔네 집 앞에 길 건너에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그 작가라는 사람이 진짜 하얀 색깔 소복을 입고 걔네 집을 보면서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야. 걔네 집을 노려보면서. 그 다음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옆집에 작가라는 사람 미친 사람 같다. 우리 동네 나무 밑에서 소복 입고 우리 집 때려보면서 비명 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 부담스러워가지고 집에 못 놀러오고 하긴 했지만 너가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너가 꿈꾼 건가 뭐지 아니면 고라니 소리인데 잘못 들었나 뭐지 하고서는 엄마 아빠가 처음에 얘 말 안 믿어주셨대. 소복 입고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게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 친구는 너무 억울한 거야. 실제로 봤는데 전날 엄마 아빠는 그 소리를 못 들으셨대. 그러니까 더 안 믿으신 거지.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또 며칠 뒤에 또 비명소리 들리는 거야. 친구가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또 봤는데 그 사람이 또 나무 밑에서 하얀 소복 입고 내 친구 집 보면서 또 비명 지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막 몇 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의 1시간을 계속 보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은 걔네 부모님도 그걸 보신 거야. 딸이 착각한 게 아니구나. 딸이 꿈꾼 게 아니구나. 이게 저 사람이 진짜 미쳐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세를 내준 집주인분한테 연락하고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 옆집에 저런 이상한 사람 살게 할 수 있냐. 저 사람 바로 내쫓아야 될 것 같다. 이웃으로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분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대요. 댓글에 목 안 쉬나? 이랬는데 뭐 그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이제 실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신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제 아까 내 집 찾아오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거절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괴롭히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지 저는 무서워서 창문 절대 못 열었을 듯. 귀신보다 더 무섭다. 근데 난 이게 더 맞는 말 같아.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근데
여기서 또 소름 돋는 게 하나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친구 4명이서 술을 먹으면서 내내 이 무서운 얘기를 했거든요. 신기 있다고 했던 친구 있죠. 걔가 저랑 사주가 똑같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분 차이로 태어났거든요. 우리 사주메이트다, 사주 쌍둥이다 이래요. 친구 4명이 다 기가 세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ABC의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A 친구가 저랑 사주 똑같은 친구고 신기 있는 친구고, 제가 집주인인 친구가 B예요. 그 아까 전에 그 풍수 그 동네에 살았던 그 친구라서. 그리고 또 한 명은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외가 쪽이 거의 다 스님이세요. 우리가 한참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집에 누가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누가 똑똑똑 했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막 무서운 얘기 하면서 약간 야 무서워 막 이렇게 하니까 옆집이나 밑집에서 쫓아온 줄 알고 집주인 친구 B한테 야 누가 똑똑똑 하잖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B랑 C는 엥? 뭔 소리야? 누가 똑똑똑해? 이랬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때 현관문이 있고 우리가 어떤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현관문이 똑똑똑을 해야 되는데 방문을 닫고 들었는데 똑똑똑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누가 똑똑똑 하자는데 B랑 C는 엥? 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 신기 있는 A 친구가 밥 먹다가 야 나도 들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A 친구도 들었으니까 그냥 B랑 C가 떠들다 못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근데 나 들었는데 왜 이거 왜? 뭐 이거 문제 있어? 이렇게 했어요. 집주인은 B가 아 내가 나가서 확인해볼게 이러고서는 진짜 똑똑똑 하고 저희가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친구가 확인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기 있는 A 친구가 야 문 열지 마 이랬어요. 그냥 문 열지 말고 인터폰으로만 봐 이렇게 했는데 B 친구가 그걸 못 듣고 그냥 문을 확 열었는데 아파트거든요. 사람이 있으면 그 등에 불이 켜진대요. 근데 애 친구가 딱 열었는데 그 등도 불도 다 꺼져 있고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문 닫고 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나랑 사주 똑같은 친구만 그 똑똑똑 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그건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친구 집에서 뭐가 떨어졌는 소리를 들은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귀신 얘기를 해가지고 귀신이 온 건지. 나는 근데 그 집주인 친구가 문 여니까 나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원래 앞귀에서 귀신 찾아오면 문 열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나랑 그 사주 쌍둥이 친구가 문 열지 말라 그랬는데 걔가 문을 벌컥 열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신기 있는 친구한테 엄청 혼났어요. 미국 공포영화에서 제일 먼저 죽는 애라고. A 친구랑 자기 작은 조씨만. 그래서 내 친구들도 그 얘기를 했어. 어떻게 사주 똑같은 애 2명만 그 얘기를 듣냐. 근데 나는 저 살면서 귀신 본 적 없거든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신기 있는 친구랑 있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 열고 나서 가위 같은 건 안 눌렸어요 라고 했는데 그날 저희가 무서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저는 그날 무서운 꿈을 계속 꿨어요. 근데 나머지 친구 ABC는 술 먹고 꿀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계속 무서운 꿈 꾸긴 했어요 그날. 나쁜 귀신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날 근데 우리 해코지 되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귀신 얘기 하니까 장난치러 왔나? 자취하는데 오늘 밤은 엄마랑 자고 싶어요. 무서운 얘기 엄청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너무 재밌어서 자꾸 듣게 되네요. 그러면 제가 겪은 얘기 해드릴게요. 내가 아까 전에 저는 실제로 귀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이랬는데 와 내가 귀신을 만났다 저게 귀신이다 이런 적은 없는데 아까 전에 그 똑똑똑 했던 것처럼 약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네 라고 생각했는 건 몇 번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때 저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원래 약간 산이나 논이 있는 그런 시골에서 살면 산에 보통 그런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진짜 유명한 굿당 이런 거 신점 보러 간다고 하면은 진짜 찐 무당들이 사는 굿당 같은 것들은 산 밑에 있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약간 그런 동네였어요. 산이 있고 굿당도 되게 많고 기센 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약간 그런 동네여서 우리 동네에서 그런 뭔가 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피아노 학원에 다녔는데 시골에서 학원을 다니면은 이제 학원이 몇 개 없으니까 이 동네 갔다가 막 저 동네 갔다가 그러니까 나는 맨날 학원차에 1시간 내에서 2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학원차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길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애들이랑 차에서 귀신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오빠, 그 오빠가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 그 교회가 그 동네에서 엄청 오래된 교회여서 그런 썰들을 많이 들은 거야. 옛날에 우리 동네에 어떤 아줌마가 지금은 그런 게 많이 흔하진 않지만 그 보신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를 먹으신 거예요. 이건 옛날 얘기라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고 그냥 동네에서 떠도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게를 먹다가 목에 다쳤대요. 목에 잘못 넘어갔는지 그 뒤로 그 아줌마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안 나고 개 짖는 소리처럼 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이게 콩콩콩 짖는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랑 거리도 멀어지고 그 아줌마가 돌아다니기만 하면은 동네 개들이 다 짖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하루 루틴이 있었대요. 저녁 10시만 되면은 맨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소리가 개 짖는 소리 같으니까 같이 맞받아서 짖을 거 아니에요. 밤 10시만 되면 동네 개들이 다 짖는다는 거야. 밤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 했다라는 동네 옛날 무서운 얘기가 있었어. 근데 그 아줌마는 이제 그게 옛날 얘기니까 더 이상 살아있지 않잖아. 그랬는데 그 오빠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동네 이름이 막 무슨 리였어. 이게 무서운 이야기니까 무설이라고 할게요. 그 오빠가. 그러니까 무설이에 사는 애들은 한 10시쯤에 개 짖는 소리 나나 봐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설이 사는 애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난 그때 막 별로 겁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신기하다. 그럼 진짜 10시에 혹시 또 짖는 거 아니야? 그 아줌마 아직도 귀신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나 무설이 사니까 내가 알아볼게 이렇게 했어. 하고 집에 왔어. 근데 그 밤 10시고 초등학생들은 학원 끝나고 돌아가면 아무리 늦어도 한 4, 5시인데 내가 당연히 그 집에 가면 까먹지. 그래가지고 내가 밤에 돼가지고 나는 엄마 방에서 잤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우리 집 개가 엄청 짖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사람 지나가나 보다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 개가 짖기 시작하면서 동네 개들이 다 짖는 거야. 왈왈왈왈왈 이렇게 하는 거였어. 내가 아니 우리 개 왜 짖지? 하고서 내가 엄마 핸드폰을 봤다? 근데 그때가 10시인 거야. 그 10시가 되니까 갑자기 동네 개들이 짖는 거야. 근데 사실 그때 정확히 10시는 아니었어. 9시 50분이었어. 내가 그때 좀 충격받아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딱 9시 50분이었는데 그 10시가 되기 10분 전에 동네들이 다 짖더라고. 그리고 한 10시까지 개들이 짖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야. 개 짖는 목소리 아줌마 귀신이 아직도 돌아다니나? 그때 그랬지.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냥. 아줌마가 빨리 나오셨나봐. 10분 먼저 짖어서 아줌마 빨리 나왔나봐. 비가 센 산 밑에서 내가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적도 있었어. 갑자기 엄마랑 자려고 누웠어. 막 우리가 밤에 막 TV 보고 영화 보고 이래가지고 새벽 2시였거든요? 근데 새벽 2시에 갑자기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야. 그러면서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거 알아요? 그거 돌아가시면 과마처럼 관 놓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막 너너너너너너 하면서 곡소리 내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문화가 있잖아요. 상여 도는 거. 그래, 사람들 똑똑하다. 상여 도는 게 있잖아요.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거를 그 당시에 나도 어렸으니까 거의 200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가끔씩 상여 도는 소리가 들린 적이 있었는데 시골엔 요즘에도 돈다고요? 그렇구나. 새벽 2시에 갑자기 막 딸랑딸랑 하면서 상여 도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막 곡소리 노래 부르면서 시골이니까 집들이 막 다 뛰어서 있었거든요. 솔직히 난 낮이었으면은 별 생각 안 하거든요. 낮에는 그런 소리 들은 적 몇 번 있었는데 그날 새벽 2시에 상여 도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자려다가 엄마한테 엄마 이 소리 상여 도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러네 상여 도는 소리네 이러길래 내가 엄마한테 근데 새벽 2시에도 상여 도는 사람이 있어? 밤에 돌아가셨나? 그런가 보네 하고서는 그냥 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 다 낮에 한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애들이랑 귀신 얘기할 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두부 장수 아니냐? 두부 파는 아저씨? 새벽 2시에 찹쌀떡 아저씨였겠죠. 착각하셨겠죠. 무서우니까 찹쌀떡 아저씨였던 걸로 합시다. 또 하나가 있어. 내 친구 엄마가 겪은 썰이야. 여러분 종교 중에 원불교라는 종교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저도 그 종교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모르겠는데 뭐 교회면은 막 집사님이 있고 뭐 불교면은 막 보살님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원불교에는 교무님인가?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종교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가지고 제가 뭐 단어 같은 거 좀 실수할 수도 있는데 만약 혹시 원불교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내 친구 어머님이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원불교의 교무님이셨대. 이제 그 종교 안에서 뭐 수행이나 업무 같은 거를 하시는 분이었나 봐. 근데 이제 교인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할 때 가가지고 약간 도와주고 어떤 의식을 치르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저희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런 의식을 치러주시고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무분들은 사실 그 돌아가신 분당 개인적인 친분이나 뭐 아는 사이가 전혀 아니고 친구 엄마가 의식을 치르려고 그 관 앞에서 눈을 감고 의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거 제 친구 엄마가 저한테 얘기해준 썰이에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귓속말로
내 다리 좀 찾아줘.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친구 엄마가 기도를 하다가 눈에 번쩍 떠가지고 이게 뭐지? 한 거야. 소리를 듣고도 어쨌든 계속 기도도 해야 되고 의식도 해야 되니까 그걸 그냥 계속 하셨대. 그랬는데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찝찝하더래. 이 사람이 뭔가 미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이대로 장례를 다 치르기가 약간 너무 마음이 찜찜하더래요. 그 가족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사실 아까 전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내 다리 좀 찾아줘 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는데 그 가족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옛날 일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건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얘기니까 한 30년도 더 된 얘기일 거예요. 이제 그분이 할머니였대요. 돌아가신 분이 할머니였는데 사실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실제로 한쪽 다리가 없으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그 내 친구 엄마는 그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는 그분이 관 안에 있고 영정사진만 보니까 그 몰랐는데 그거 보니까 옛날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잘렸대요. 그랬는데 그 잘린 다리를 그 돌아가신 분의 집 마당에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묻어놓고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십 년 후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귓속말로 내 다리 좀 찾아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가족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그 마당을 다 파내가지고 다리 유해를 찾아서 같이 이제 훔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마지막 썰인데 저희 엄마가 약간 기가 세시거든요. 엄마가 어디에 사무실을 구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세를 내고 사무실을 구하셨는데 이제 그 사무실의 옆집이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 주인분이 그 사무실에 건물 주셨어. 식당 주인분이 아줌마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가 너무 세서 무당이 될 수도 있을 팔자인데 자기가 그 기를 눌러서 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식당 사장님이 약간 그런 분이셨어. 딱 봐도 약간 기도 엄청 세 보이고 근데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어요. 막 애기 하면서 저도 되게 예뻐해 주시고 우리 엄마도 되게 예뻐해 주신 거야. 우리 엄마가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쪽잠에 주무신 거예요.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 계속 막 애기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더래. 막 깔깔깔 대는 소리가 잠결에 계속 들려가지고 이게 막 꿈인 것처럼 들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꿈을 꾸는 건지 내 옆에서 사람이 있는 건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때 근데 엄마도 약간 은연중에 안 거지 이게 뭐 진짜로 애기들이 엄마 사무실에 뛰어다닐 일이 없잖아. 근데 바로 옆집이 식당이니까 그 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날 식사를 하면서 여기 애기들이 있네요? 이렇게 우리 엄마가 물어봤대. 그 아주머니가 바로 알아듣고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자기가 기가 세네 이렇게 하신 거야 우리 엄마한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엄마 사무실이 있었던 건물이 옛날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살던 가족들이 다 돌아가셨대. 근데 이제 그 집에 애기들이 2명인가 있었는데 그 애기들만 안 가고 계속 거기서 산다는 거야. 그 애기들의 영혼이. 근데 이제 그 할머니는 그 애기들이 보이는데 누군가를 해치거나 그럴 존재들이 아니어가지고 손녀 보듯이 그냥 그 애기들이랑 사시는 것 같았어. 우리 엄마도 기가 세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냥 자는데 애기들이 뛰어다니길래요 이러고 그 뒤로 또 엄마는 계속 그 사무실을 쓰셨고 집주인 사장님이 막 나한테도 얘기를 해줬어. 애기들이 진짜 있냐 그랬더니 애기들 있고 가끔씩 할머니 도와줘 막 할머니 후안 켜줬어 이러고 가보면 할머니가 까먹고 환풍기 틀어놓고 뭐 이러면 애기들이 불날까봐 알려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낮잠 자고 이런 적 많은데 저는 한 번도 뭐 애기들 목소리 듣거나 느낀 적은 없는데 엄마는 몇 번 그렇게 들렸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기가 안 센가 봐요. 여러분 다 어깨 털으래요. 어깨 터세요. 퇴퇴퇴. 아이 그런 거 하지마. 뒤에 저거 뭐예요 이런 거 하지마. 뒤에 누가 있어? 음수 버리러 나가셔야 되는 분들, 샤워하셔야 되는 분들 무섭다고 안 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하면서 샤워하세요. 오늘 라이브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뭐야? 나 방금 천장에 어떤 막 빛이 돌아다녔어. 뭐 거울 비친 거야 뭐야?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근데 제가 이 썰을 왜 풀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수능 끝나면 이제 처음으로 알바를 하는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서 주의하라고 이제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 썰을 푸는 건데 수능 끝나고 알바하고 그러면 뭘 잘 모르니까 지금 시기에 그게 한참 활발하대요. 저는 그때 20살은 아니었고 21살이었어요. 저는 항상 알바를 구할 때 최저시급보다 높은 알바들을 많이 지원을 했어요. 알바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노하우가 생겨요. 기왕이면 뭐 500원이라도 더 주는 식대를 주는지 유수당을 주는지 저는 그런 걸 엄청 많이 체크하면서 알바를 했었단 말이에요. 20대 때
거의 대부분의 알바를 다 강남에서 했어요. 강남에서 알바 구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최저시급보다 많이 줘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미 알바 경험이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알바천국으로 강남에 있는 알바를 이렇게 막 검색을 했어요. 요즘에는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20대 때는 룸카페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모든 게임방 같은 데 뭐 TV도 볼 수 있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만약 시급이 5,000원이면 6,000원에 올라온 거예요. 한 1,000원 더 높게. 근데 강남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상한 알바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높은 가격은 아니잖아. 새로 오픈하는 룸카페 그 프랜차이즈다. 교대역에 하나 생기고 뭐 강남역에 하나 생기고 그냥 오케이 하고서 이제 지원을 했어. 면접 보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 강남 지점으로 면접을 보러 가면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강남 지점은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가지고 교대 지점으로 면접을 보러 오셔야 돼요. 제가 지원한 거 강남 지점이었어요. 여기로 오시면 돼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지금이랑 다른 게 그때가 2012년도였어요. 스마트폰이 막 생겼을 때여가지고 그렇게 실시간 지도 앱이 막 활성화되지 그러지 않았어. 뭐 몇 번 출구해서 나가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검색을 했을 때는 무슨 가게다 이게 안 뜨는 거야. 그냥 주소만 나오고. 면접 시간이 오후 2시, 오후 3시 막 이랬어. 완전 밝은 대낮이었으니까 나는 면접 장소로 갔어요. 지하 1층으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노래방들이 보통 지하에 있잖아요. 입구가 노래방인 거예요. 그리고 간판도 노래방 간판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상해가지고 여기 노래방 간판인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하는 또 가게가 있는데 그냥 여기에 잠깐 내려가지고 여기서 면접만 보고 카페로 안내해줄게요 뭐 이랬나 잘 기억 안 나. 너무 옛날이라서 뭐지?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계단을 내려갔어. 계단을 내려간과 동시에 띵동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왜 센서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오면 띵동 소리 나는 센서. 근데 그때 약간 뭔가 사람 촉이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 띵동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냥 돌아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열리면서 왔어요? 들어와요 이러는 거야. 난 그때 21살 때니까 내가 거기서 쌩까고 나갈 수가 없잖아. 면접을 보러 온 거. 간 거고 그냥 촉이 안 좋았던 거지. 사업하기 다 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썰을 푸니까 되게 쎄하네요 이러는데 그때 나는 오후 2시였고 교대역 한복판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바로 위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약간 촉이 이상하긴 했지만 많이 문이 열리면서 들어와요 이렇게 하길래 네 이러고 내려갔어요. 입구를 딱 들어가니까 진짜 노래방인 거야. 복도가 쭉 있고 복도에 이렇게 방이 이렇게 짜라라라락 있잖아요. 내려갔더니 계산하는데 옆에 앉아서 쉬는 소파 같은 게 있잖아. 나한테 그 소파에 앉으라는 거야. 나한테 들어와요 한 그 남자 있잖아. 진짜 한국 사람 치고 키가 너무 컸어. 거의 한 2m? 제가 사귄 남자친구들이 거의 다 18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85를 봐도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는데 내가 보고 와 진짜 크다라고 느낄 정도면 보통 190이 넘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봤는데 너무 큰 거야. 외모도 그렇고 체형도 그렇고 완전 격투기 선수. 되게 유명한 격투기 선수 얼굴을 빼다 박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소파에 앉아서 잠깐 기다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여자가 방금 면접을 보고 나온 거야. 내 나이 또래인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막 오빠 내가 짐을 친구네 집에 맡겨놔가지고 짐만 빼고 이따가 한 2시간쯤에 다시 올게 하면서 오빠 좀만 기다리면서 막 엄청 말도 안 되게 애교를 부린 거야. 매달려가지고 팔짱을 끼면서 막 좀 이따가 올게 하면서 막 알겠지 막 하면서 분명히 지금 면접 본 사람 같은데 너무 이상할 정도로 애교를 부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은 거야. 그 남자가 막 그럼 내가 데려다 줄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친구가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나 잡으러 올 수도 있어가지고 안 돼. 확실히 너 몇 시까지 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지 오빠 뭐 물어볼 걸 물어봐 하면서 막 엄청 애교를 부리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나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진짜 0.1초 사이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뭐지? 싶은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나 지금 또 소름 돋아 얼굴에 지금. 갑자기 두피에 소름이 쫙 돋는 거야. 나 지금 너무 소름 돋아 지금.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러고서 그 여자는 나갔어. 그 여자는 나가고 나만 거기에 남았는데 얘기하는 소파 있다 했잖아요. 나 거기 앉아있는데 갑자기 딸랑 하면서 또 문이 열리면서 어떤 한 50대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나를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격투기 선수 같은 남자가 형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둘이 막 얘기를 해. 그러더니 갑자기 형님 뭐 몇 번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여기 의자 앉아서 기다리세요. 제가 곧 나올게요 이러면서 방금 들어온 그 50대 남자를 방으로 안내하려고 그 복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저는 이제 그 입구에 있는 소파에 앉아있잖아. 그 문을 열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대각선으로. 노래방 그 문을 열었는데 거기 안에 그 목욕탕 침대 아세요? 목욕탕 때밀이 침대가 있고 세면대가 있는 거예요. 그 방 안에. 그걸 내가 본 거야. 열려있는 문 중에 하나에. 그 남자는 그 손님을 데리고 복도로 들어갔어.
그래서 그 복도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나 지금 여기서 도망쳐야 된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복도로 사라지자마자 제가 진짜 전속력을 다해서 근데 그 소리 안 나게 그 우당탕 나가면서 소리를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기어가지고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계단 내려올 때 띵동 소리 났다고. 갑자기 띵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 여기서 도망 안 치면 나 무슨 일 생긴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 계단을 막 미친 듯이 올라갔어. 그 계단이 너무 가파른 거야. 지금도 생각이 나. 근데 원래 노래방 계단들이 가팔라. 넘어질 듯이 그 정강이를 막 다 찌면서 막 기어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왔어요.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뒤에서 갑자기 어디 가세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환청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도망을 나갔는데 올라가자마자 1층에 편의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편의점을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갔어요. 뛰어 들어갔는데 아까 나한테 이렇게 눈짓한 여자 있지. 그 여자가 편의점에서 갑자기 나를 끌어안고서는 엄청 우는 거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요 하니까 도망쳐 나왔어요 막 하면서 막 눈물 못 나올까봐 자기 너무 걱정했다면서 자기 여기서 기다렸다면서 여기서 숨어서 나를 기다렸다는 거야. 내가 나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랑 나랑 편의점 구석탱이에 숨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편의점 바깥으로 나가면 뭔가 그 남자랑 마주칠까봐 편의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 편의점이 되게 큰 편의점이었어. 그 여자는 알고 보니까 가출을 했나? 그래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잠깐 지내는데 어른이야? 몰라 그냥 그날 만나고 그냥 헤어졌으니까 친구네 집에서 잠깐 지내는데 빨리 알바를 구해야 돼가지고 알바 면접을 이거를 봤는데 자기도 이런 면접인지 모르고 근데 그 여자는 그 방 안에까지 들어간 격투기 선수같이 생긴 남자가 스킨십을 요구를 했는데 이 여자가 거기서 이제 약간 연기를 한 거야.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인 것처럼 원래 이런 알바인 걸 알고 온 것처럼 연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면 이미 방 안에까지 들어갔으니까 뭔가 당할 것 같아가지고 연기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짐만 빼고 올게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 진짜 그 얘기를 하는데 온몸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눈물을 막 줄줄줄줄 흘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언니라고 하는 거면 미성년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진짜 언니가 눈치 못 챌까 봐 너무 걱정했는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 교대역 알바 면접 보러 왔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교대역으로 앞으로 와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 여자한테 제가 지금 경찰에다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도 경찰에 신고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문자가 계속 오는 거야. 그 남자한테. 어디세요? 어디세요? 하면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면접 보러 오신 분 아니에요? 어디세요? 지금 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보이세요? 하면서 막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그 전화를 계속 무시를 한 상태로 남자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도착을 해가지고 편의점 안까지 들어와서 남자친구가 우리를 데리고 해가지고 그 여자를 교대역까지 데려다 줬나 아니면 택시를 태워서 보냈나 아무튼 우리가 거기 그 여자를 데려다 주고 남자친구가 신고를 했어요.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 경찰한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그래서 당한 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난 당한 게 없지. 왜냐면 난 당하기 전에 도망을 나왔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뭘 겪었다는 거예요? 면접도 안 보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거기 지하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그 알바 공고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알바라고 해서 간 거였고 유흥업소라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간 것도 아니고요. 거기 지하 내려가시면은 그 방문 열어보시면 알 거예요. 노래방 간판인데 밑에 내려가면 노래방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확인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답장이 왔는데 저희가 순찰 돌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이렇게 난 분명히 내 눈으로 봤고 그 아무 여자 문제 없는 노래방에 침대가 왜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저 구해준 그 여자분은 성추행 당하셨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분 연락처 알아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여자분 택시 태워드렸다고 했다는 제가 신고할 거니까 혹시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냐 그 혹시 진술해 주실 수 있냐 하니까 그분이 자기가 신고하기도 무섭다 진술하기도 싫다 했거든요. 그래서 연락처도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갈 때 CCTV가 있었어요. 당사자가 본인이 당한 것도 없고 그 당했다는 분 연락처도 모르고 그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순찰 갔는데 거기 다 신고하고 사업하는 평범한 업장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알바 천국에 그 신고하기 다 썼죠. 막 제가 이런 일을 겪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업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거기에 동고에 그 평범한 알바로 뜨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이 진짜 비일비재하고 특히나 제일 많이 일어날 때가 신학기 시즌에 수능 끝난 시즌에 이런 알바 사기가 되게 많대요. 차라리 유흥업소라고 하고 공고를 하면
속아서 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보드게임 하는 눈카페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성매매 업소였던 거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랑 다른 공간에서 면접을 본다고 하면 그건 좀 위험 신호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굳이 그 업장에서 면접을 안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여자분 아니었으면은 저도 그 방에 끌려갔을 너무 무섭게 생기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덩치도 크고. 근데 나는 그 여자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 와중에 그런 연기를 해가지고 도망을 나가는데 도망가는 와중에도 나한테 눈치를 주려고 나한테 이렇게 한 게. 그리고 그 여자는 그 편의점 바깥에서 내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초조했겠어. 근데 심지어는 그 미친놈은 그 다음날까지도 연락이 왔었어요. 면접 언제 보러 올 거냐고. 근데 이게 진짜 자기가 잡혀갈 일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자취를 했어요. 대학교 한 3, 4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아. 대학교 앞에 그 자취촌이 있잖아요. 그 오피스텔 촌이. 제가 사는 오피스텔은 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살았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딱 주방이 있고 주방에서 이제 미닫이 문을 열면은 원룸이 있고 베란다가 있었어요. 근데 베란다에 그 세탁기랑 빨래 건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베란다를 저는 밤에는 항상 커튼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TV를 보고 있다가 이제 세탁이 다 됐길래 빨래를 널러 커튼을 열고 이제 베란다로 나갔는데 우리 오피스텔이 있으면 맞은편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맞은편 1층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가 거의 높이가 똑같았거든요. 근데 거기 베란다에 어떤 남자가 베란다에 매달려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탁 숙였어요. 쭈그려 앉았어. 베란다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 사람 핸드폰 화면이 보이잖아. 그 사람 핸드폰 화면이 밝으니까 사진을 미친 듯이 찍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뒤돌아면 날 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소리를 안 내고 엄청 조용히 이렇게 들어갔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하는 소리도 들릴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집이 제가 말했잖아요. 현관문이 있고 주방이 있고 방이 있고 베란다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제 방이랑 주방 사이에 또 미닫이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방 미닫이를 엄청 조용히 닫은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한테. 제가 지금 무슨 오피스텔 몇 호인데 지금 맞은편 베란다에 어떤 남자가 지금 매달려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제발 올 때 조용히 와주세요.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가지고 이제 경찰이 왔어요. 근데 경찰이 조용히 안 왔어요. 경찰차를 타고 삐용삐용 하고 왔어요. 난 분명히 조용히 와달라고 했는데. 근데 나는 이제 신고를 해놓고 그 남자가 도망갈까봐 이렇게 걔한테 다시 나가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경찰이 오니까 그 새끼가 도망간 거야. 도망을 갔는데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만약에 이게 오피스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입구야. 우리 집이 여기야. 이 다른 오피스텔이 이렇게 붙어있어. 경찰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이 남자는 이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있는데 경찰이 여기 오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도망간 거야. 나는 이 베란다에서 이 남자를 보고 있었지. 이 남자가 이렇게 도망가는 거 본 거야. 그래서 나는 놓쳤구나 했는데 그랬는데 막혀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도망가도 이렇게 얘가 여기로 나왔는데 경찰이랑 딱 마주친 거야. 경찰이 2인 1조로 다니니까 한 명 경찰이 여기로 잡으려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한 명 경찰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얘를 이렇게 잡은 거야. 잡아가지고 핸드폰을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옆집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 앞집이 있고 그 앞집에 옆집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 핸드폰에 우리 집 빼고 우리 앞집의 옆집, 우리 옆집 그 세 개의 집을 이 사람이 몇 날 며칠 동안 몰카를 찍은 거야. 그 핸드폰에 세 가구의 몰카가 가득 들어있는 거야. 우리 오피스텔의 맞은편 집은 신혼부부가 있었고 그리고 내 대각선 집은 여자 혼자 사는 집이었어. 내 옆집은 커플이 살았어요. 대학생 커플이. 그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한다고 우리 집에 왔는데 내 옆집 있죠. 내 커플이 살았다 했잖아. 그 경찰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 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얼마나 조심성이 있는 분이냐면 지금 남자친구가 오고 있으니까 남자친구 오면 문 열면 안 될까요? 지금 혼자라서 너무 무서워서 문을 못 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남자친구가 도착을 하니까 그제서야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경찰한테. 그 정도로 되게 조심한 없어요. 경찰이 이제 맨 처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다행히 지금 신고자분 사진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왜냐면 저는 항상 커튼을 닫아놓고 살거든요. 우리 집은 찍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집 옆집은 사실 그 커튼을 열어놔도 그 길가가 아니기 때문에 커튼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그 조서를 쓰는 게 나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내가 신고한 걸 알면은
앙심을 품고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그때도 2013년, 14년 경찰이 조사를 다 쓰고 그랬는데 결과는 뭐냐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핸드폰에 뭔가가 다 들어있는데 신고를 하면은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는데 종결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허망하기도 했지만 너무 무서운 거야. 처벌을 못 받고 이제 풀려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신고했다는 걸 알면 나는 거기에 살고 있는데 경찰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신고한 거 알고 해보자면 어떡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그 동네를 더 순찰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무슨 사고가 나면은. 근데 솔직히 경찰이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근데 제가 그 뒤로 그 학기가 끝날 때까지 좀 밤에 집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항상 집 갈 때 이제 남자친구한테 데려달라 하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가고 그러긴 했는데 들어갈 때 나갈 때도지만 집 안에 있을 때도 무섭고 응. 그냥 집이 무서운 공간이 응. 되는 거잖아. 그 일이 겪어났을 때 제가 완전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이거 좀 정떨 포인트인데 그게 한참 지난 후에요. 어느 날 제가 이제 편의점을 갔다가 집을 가려고 했는데 가로등 뒤에 무슨 물체가 있는 거야 사람이. 내가 그때부터 약간 가기 무서운 거야. 가로등 뒤에 누가 서 있으니까 주춤주춤 하면서 내가 집으로 점점 안 오니까 그 물체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딱 멈춰가지고 못 걸어가겠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 전봇대에서 나가가지고 나한테 막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악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딱 내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 사귄 남자친구가 나를 깜짝 놀래키라고 거기에 서 있었는데 내가 안 오니까 자기가 나한테 달려온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앞으로 이딴 장난 다시는 치지 말라고. 너는 이게 재밌냐고. 이딴 장난을 치냐면서 막 제가 진짜 완전 화를 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느낀 게 아 진짜 이거 안 겪어보면 이게 무서운지 모르는데 내가 아직까지 그거를 무서워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근데 그 거야. 사건이 없었어도 당연히 그게 그러니까. 무섭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도 몰카 그렇게 처벌받는지 모르겠어. 얘는 몰카 처벌 잘 받는다고. 심지어 제가 집주인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무단 침입죄로라도 처벌을 할 수 없나 해가지고 신고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집을 들어온 것도 아니고 건물 담벼락에 있었던 거라서 그 무단 침입죄도 뭐 저게 안 되고 뭐 그렇다 뭐 이렇게. 근데 나는 진짜 아직도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게 그 성인 남자가 거기에 달랑달랑 매달려가지고 까치발 들고 난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해. 근데 그 제 옆집 그분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사 갔었어요. 무슨 사진 있는지 그 피해자들은 봤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갑자기 언니 얘기가 고생했어. 내 친구가 좀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집에서 이제 낮잠을 자고 있었대. 근데 걔가 언니가 있어서 언니랑 같이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언니가 이렇게 깨운 거야. 이렇게 깨우는 거야. 아 왜 이래 이러는데 깨우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떴는데 언니가 이제 자기 쪽으로 누운 거지. 근데 걔네 집이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쪽에 있고 여기에 창문이 있었대. 얘는 여기 누워있고 언니가 여기서 등 들어서 야야 일어나봐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걔가 왜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창문 바로 앞에 책상이 있었대. 근데 그 책상에 필통이 있었는데 창문에서 어떤 남자가 거기서 펜을 하나씩 빼가지고 언니한테 던진 거야. 계속 일어날 때까지. 아 너무 소름 돋아. 나한테 그 창살로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던진 거야. 그래서 언니가 자다가 깼는데 그거를 느끼고서는 안 깬 척하고 얘를 깨운 거야. 나 지금 주피에 소름도 났어. 아 나 너무 소름 돋아. 그 뒤에 어떻게 됐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걔네 그때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그 남자 도망갔다 그랬나? 아, 나 거 이런 있잖아. 적 있었다. 이것도 대학교 때 자취할 때인데 이건 다른 집이에요. 보통 대학교 때는 1년마다 계약을 하잖아요. 학년마다 집을 많이 옮겼어요. 2학년 때였는데 저랑 친구랑 일부러 마주보는 오피스텔을 아포를 얻었어요. 제가 먼저 201호, 제 친구가 202호. 문을 열면은 서로 현관문이야. 서로 현관문을 마주보게 같은 과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수업 끝나면 같이 왔단 말이에요, 집에. 저희는 항상 저녁도 같이 먹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옷만 갈아입고 우리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문을 안 잠갔어요. 어차피 5분 안에 친구가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 오자마자 물건 그냥 현관 앞에다 다 쏟아놓고 과제 파일 있잖아요. 종이 넣는 파일. 그리고 그 당시 남자친구한테 쓴 편지를 제가 거기에 올려놨었어요. 내가 화장실을 갔어요. 이제 화장실에 있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난 당연히 친구가 옷을 갈아입고 온 줄 알고 왔어? 이렇게 하고서 이제 문 쾅 닫는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나갔는데 친구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지? 이랬는데 친구가 그제서야 들어오는 거였어. 방금 전에 너 아니야? 이러니까 아니야 나 지금 왔는데 이랬는데 봤는데 내 과제 파일이랑 내 편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가져간 거야. 그냥 그 통째로. 그러니까 에코백 안에 그 파일이랑 그 편지랑만 있었는데 에코백을 통째로 가져왔어요. 가방 훔쳐간 거지.
뭔가를 훔치러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뭐 해코지를 하려고 들었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화장실에서 바로 문 열리자마자 왔어?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 곧 오겠구나. 오겠구나 싶어서 그냥 물건만 가지고 간 것 같아. 만약 누군가 오면 자기가 잡힐 거니까. 그래서 저는 도둑 맞았어요. 제 연애 편지랑 과제를. 그때 저랑 친구랑 그때 또 그러고 나서 또 한 달 동안 개 무서워가지고 같이 잤어. 아무튼 오늘은 너 무서워. 사람이 무서운 썰을 여러 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무서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저와 제 지인들이 실제로 겪은 얘기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귀신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사실 귀신이라는 존재가 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나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인간은 나한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대중교통 같은 것도 시골들은 1시간에 한 대 다니고 진짜 저녁 시간만 지나면 다 깜깜하고 가로등도 별로 없고 길이 되게 무서워요. 버스 정류장이랑 저희 집이 조금 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밤에 집에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그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엄마가 데리러 와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날도 엄마가 언니 데리러 간다고 나갔는데 엄마는 안 들어오고 언니만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엄마 볼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돌아왔어요 집에. 근데 엄마가 선아야 빨리 수건 갖고 와 휴지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니가 막 집에 있는 수건이랑 휴지 같은 걸 막 들고서는 차 있는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 엄마랑 언니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수건에 막 피가 엄청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하고서는 차로 나도 나갔는데 엄마랑 언니가 차의 의자 시트에 피를 닦고 있는 거예요. 피가 엄청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엄마가 혼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엄마 차 앞을 가로막더니 그 사람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 차를 세웠는데 요즘 차들은 막 달리면 문이 자동으로 잠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차는 그런 차가 아니었어가지고 어떤 아저씨였는데 엄마 차 문을 열고서는 엄마 차에 타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칼을 맞았다. 칼로 찌른 사람이 이 근처에 있으니까 제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피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일단 그 사람 막 제발 출발해달라고 하니까 엄마 그거를 출발을 했대요. 근데 엄마 실제로 그 출발을 해가지고 조금 더 가니까 어떤 남자가 저 밖에서 걸어가는데 칼을 들고 있어가지고 그 엄마 차 라이트에 그 칼이 번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실제로 그 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본 거지? 그 뒷좌석에는 칼 맞은 아저씨가 피 흘리면서 앉아있고. 근데 솔직히 물론 그 아저씨도 피해자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너무 무섭잖아요. 엄마 이제 119에다가 바로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 설명을 한 거죠. 구급차로 오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 119에서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뭐 칼로 찌른 거면은 뭐 112에다 전화를 해서 먼저 사건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엄마가 전화를 끊고 다시 112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하니까 또 112에서는 근데 일단 그 사람 병원에 데려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차에 이제 태우고 가는 것조차도 엄마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분을 제 차에 태우고 병원까지 가는 게 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저희 동네에도 그 지구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시골이기 때문에 어차피 병원 가려고 하면 멀리 가야 되는데 그 지구대는 이제 동네 그 초입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지구대에다가 이분을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 지구대에서 이분을 인계를 받아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끊고서는 가는데 이제 엄마가 이 상태로 언니를 태우러 갈 수가 없잖아. 지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데려다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서는 엄마가 이제 지구대로 이제 그분을 태우고 가고 있었던 거죠. 지구대까지 가고 있는데 마침 순찰차를 엄마가 본 거예요. 엄마가 바로 차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순찰차를 손을 흔들어서 세운 거죠. 인계를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 진짜 대단한 것 같은 게 정말 아직도 엄마는 그 냄새가 기억난다 할 정도로 살면서 그런 냄새를 처음 맡아봤다고.
차 세차값 받아야 되는데 중고로 팔 때 핏자국 있으면 팔기 힘든데. 근데 저희 차는 그때 중고로 안 팔고 그냥 폐차할 때까지 탔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경찰이 이제 몇 번을 엄마한테 조사한다고 연락이 왔었대요. 아, 그때 상황 설명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연락 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때도 차에 막 냄새도 나고 아직 피도 다 처리도 안 됐는데 그럼 이거라도 도와주셔라. 어떻게 없애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아, 그건 저희가 도와줄 일이 아닌데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무서운 이야기 전에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엄마 사무실의 옆집에 그 기센 무당 같은 집주인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엄마는 출근을 했죠. 밥을 먹는데 그 할머니가 그 얘기 들었냐, 여기 동네에서 누가 칼에 맞았다더라,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할머니 그 사람 갑자기 어젯밤에 제 차 타가지고 제가 그 사람 태워다 줬다. 할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근데 그게 사실 옆집 추어탕집 주인이라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 그 할머니 집 그 옆집 식당에 계속 근처에 약간 조폭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엄청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한 게 엄마가 갑자기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도 평소에 보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약간 저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아닌데 그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밤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조폭을 부른 아저씨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 조폭들 중에 친구가 있었나 봐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아저씨의 애인이 할머니 옆집 식당의 주인이랑 바람이 났다 라고 이해를 했대요. 그 식당 분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분이 만나던 여성분이 이제 그 식당 아저씨랑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약간 앙심을 품고 그 식당에 자기가 친한 조폭들을 부른 거죠. 그냥 하루 종일 밥 먹고 술 먹고 이러면서 약간 위협을 한 거죠. 무섭게 겁을 준 거죠. 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하니까 밤쯤 됐을 때 아예 그 식당 아저씨랑 그 깡패 아저씨랑 둘이서 그냥 면대면으로 술을 먹은 거예요. 식당 아저씨가 이렇게 한 거죠. 풀자. 둘이 뭐 그렇게 밥인지 술인지 뭐 얘기가 잘 됐대요. 풀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식당 아저씨는 밤이 늦었으니까 자기가 태워다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조폭 아저씨네 동네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차를 태워줬대요. 그 차를 타고 그 아저씨 동네 근처에 갔는데 그 아저씨가 그 식당 아저씨를 이제 칼로 찌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차를 탈 때도 분위기 푸는 척 해놓고 칼을 챙겨가지고 그 차 안에서 그 아저씨를 찌른 거예요. 그 식당 아저씨가 칼을 맞고서는 뛰쳐내려가지고 막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막 달리던 와중에 엄마의 차를 발견을 한 거죠. 어머니는 무슨 죄를 진짜. 그러니까요. 그분도 피해자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살면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우리 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시골이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이라던가 경찰이라던가 바로바로 올 수가 없잖아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취약한 것 같긴 해요.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2에 전화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물론 너무 옛날 일이기도 하고 시골이기도 해서 그런 일도 있겠죠. 두 번째 썰을 얘기를 해볼게요. 지인이 겪으신 분인데 지인분은 남성분이세요. 빌라에서 살고 계시는데 빌라에 산지 한 6개월이 넘으셨대요. 6개월을 사는 동안은 딱히 이 집에 불만이 없으셨대. 빌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 층에 집이 두 집이 있어. 집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 있잖아요. 그분이 맨 꼭대기 층에 바로 아래층에 살았대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네 현관문 앞에 이러고 쪼그리고 배에 앉아 있었던 거야. 이분이 근데 체격도 있으시고 그렇게 막 호락호락한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무리 남자고 체격이 좋아도 어떤 남자가 갑자기 자기네 집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놀라고 무섭잖아요. 누구세요? 왜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자기 윗집 사는 사람인데 혹시 이 집에 여자 살고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분은 혼자 살거든요. 아니요, 여자 안 사는데요? 저 혼자 사는데요? 근데 이런 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게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여기 앞에 앉아있었다 막 이러면서 말을 그냥 이렇게 횡설수설 하면서 다시 자기네 윗집으로 돌아가더래요. 근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그분이 또 퇴근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또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앞집에 어떤 여자가 사는 것 같은데 앞집에 이상한 소리 안 들렸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그런 적 없고 저 지금 퇴근해서 모르겠고 왜 남의 집 앞에서 이러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찾아온 거다.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지 말라고. 그분은 이제 층이 다르잖아요. 나는 같은 층에 앞집에 사는데도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없고 저번엔 저희 집에서 무슨 소리 들린다고 하고 계속 이상한 거 물어보시지 말고 돌아가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돌아가신 거죠. 어느 날 이번에는 집에 있었대요. 갑자기 또 띵동띵동 하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남자 2명이서 온 거예요. 할 말 있다고 나와보라고 한 거예요. 또 뭐지 하고서는 나갔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 2명이 혹시 아랫집에 사는 여성분한테 집에 찾아와가지고 무슨 소리 안 들리냐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저 그런 거 물어본 적 없다고 오히려 내가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또 밑에 층에 살던 어떤 여성분한테 그 윗집 남자가 또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그 여성분이 무서워서 자기 친구 2명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층을 돌면서 여자분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앞에 찾아왔냐 이렇게 방어막을 치려고 그 여성분이 부탁을 한 거죠. 친구들한테. 그때 이 지인분은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이 우리 집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다른 집들한테도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을 다 하고 다닌 거야.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무튼 그래서 저도 똑같이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돌려보낸 거죠. 그랬는데 또 어느 날 이 지인분이 집에서 꼬꼬무를 보고 있었대. 근데 꼬꼬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소름이 돋아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문을 쾅쾅쾅쾅쾅 이렇게 두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또 뭔 일이야 하고서는 문을 열었대요.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앞집에 사람 죽은 것 같다고 지금 비명소리 났다고 막 빨리 나와보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문을 이렇게 가로막고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 지금 이 집에 내내 있었는데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없는데 중에 저번부터 왜 이러세요? 아니 진짜 비명소리가 들렸다니까? 앞집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이 지인분은 그 앞집이니까 오며 가며 사람들 생활 패턴을 보이잖아요. 뭐 같이 비슷한 데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퇴근하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근데 그 앞집에 사시는 분들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고 이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길지 않으시대요. 애초에 그 남자가 뭐 사람 비명소리 질렀다 어쨌다 할 때마다 그분들은 이제 그 집에 있을 만한 시간도 아닌데 사람 죽었다고요? 그럼 앞집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집에 여자 있죠. 제가 여자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그 집에 들어오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인분이 아 진짜 왜 이러세요? 하면서 막 그 사람을 잡고 못 들어오게 막 막았대. 그 사람이 막 몸싸움을 한 거야. 그래서 막 그 지인분이 아 이 사람 여기서 내가 안 막으면 진짜 무슨 일 저지르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으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제가 가명을 쓸게요. 너 이윤석 아들이지? 너 이윤석 아들인데 왜 나 못 들어가게 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갑자기 모르는 여성분의 이름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집에 이윤석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들어오려고 하면서 막 몸싸움을 엄청 한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 경찰이 온 거예요. 막 달려오더니 너 또 이래? 너 빨리 안 들어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분의 집에 찾아오기 전에 자기가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이미 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 지인분은 힘으로 막고 있었는데 근데 그 경찰은 그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인분한테 먼저 오지 않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막 낚아채서 막 끌고 가더니 너 또 이러지? 너 약 안 먹었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들어 그 경찰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전에도 경찰분들한테 그런 신고로 뭔가 잡혀간 적이 있는 건지 그 사람 막 끌고 가길래 그분이 그냥 바로 문을 닫고서는 들어갔대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이 됐는데 그 뒤로 그 지인분이 얼마나 집에 들어가기 무섭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윗집에 살고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 또 오는 거 아닌가 하면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한 번도 안 마주친 거예요. 그냥 빌라 앞에서도 마주친 적도 없고 뭔가 윗집에서 인기척도 없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내려온 적도 없고 경찰분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 뭔가 조치를 취해서 안 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 뒤로 아예 건물에서 모습을 감췄다. 근데 그 집에 사는 것 같지도 않은 게 그 사람이 그 층이랑 층간 사이에 맨날 빨래랑 옷이랑 이런 걸 엄청 널어놨대요. 자, 빨래를 널으면 빨래를 걷기도 하고 옷이 바뀌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그런 빨래나 옷까지나 물건 같은 것들이 지금 한 달째? 한 달 넘게?
안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로 옮겨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윗집에 사는 것도 뻥 아니에요? 아니 윗집에 사는 게 뻥인 것 같진 않아요. 경찰분들이 누가 또 이러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면은 건물 쪽 사람들이나 그 근처 경찰분들이나 인지돼 있던 상황이었던 게 살짝 찜찜한 포인트인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가 그 일들이 한 2주 내로 다 일어났다가 끝난 거였거든요. 만약에 나 진짜 내가 혼자 사는데 남자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헛소리 한다 생각하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 나 진짜 이 얘기 근래에 들은 것 중에 진짜 제일 무서웠어. 저도 나가려고 문 열었는데 윗집 남자가 현관문 옆쪽에 서 있었어요. 인터폰으로 딱 안 보이는 곳으로 일부러.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 배달 음식 기사가 문 앞에 서 있던 적이 5분 정도 저 얼마 전에 이런 적 있었어요. 음식 도착하면 똑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하고 있어가지고 한 3분 뒤에 나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그 배달기사 얼굴이 문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저 완전 소리 질렀어요. 엄마 깜짝아 이러는데 이러면서 소리 질렀더니 그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쿠팡도 와 있고 그 음식 배달도 와 있었어가지고 전 그때는 음식분이 먼저 왔다 가시고 쿠팡분이 그 다음에 왔다가 어떻게 타이밍이 맞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첫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이 썰은 제 친구가 겪었던 일인데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이제 아침에 카톡이 온 거예요. 야, 나 어제 술 먹고 택시 탔는데 내가 어제 술 취해서 잠들어가지고 나 지금까지 까먹고 있다 갑자기 샤워하면서 생각났는데 나 어제 죽을 뻔했네? 이러는 거예요. 엥? 뭔 소리야? 이렇게 했어요. 제 친구가 그때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일이 끝나고 상암 쪽에서 술을 먹고 돌아가려고 택시를 잡았는데 카카오 택시를 안 잡고 그냥 바로 눈앞에 택시가 있었대. 이제 택시를 타고 막 가는데 내 친구 집이 목동이었어. 그때는 차를 타고 가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약간 뜨문뜨문 잠이 든 거야. 택시에서 조금 돌아가네? 이런 느낌이 있었대요. 이제 걔네 집으로 가는 목동 오거리에서 신호가 걸렸대. 오거리에서 직진을 하면 걔네 집이었던 거야. 이제 내릴 준비하겠다 이러면서 정신을 차렸는데 갑자기 택시 기사가 거기서 직진을 안 하고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거야. 근데 좌회전을 하면은 아예 길이 달라가지고 한참을 돌아서 걔네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좌회전을 꺾더니 갑자기 기사가 이거는 사람을 너무 죽여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내 친구한테. 그 택시는 내 친구 집이랑 멀어지고 있어. 계속 그 말을 중얼중얼 한 거야. 저 진짜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요.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요. 근데 내 친구가 그때 엄청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어. 주 6일에 새벽 5시 출근을 하고 있었대. 걔가 그때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는데 술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걔가 거기서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겁을 안 먹은 거야. 방송국에서 너무 시달리고 있을 때여가지고 자기도 내면에 분노가 너무 많을 때였대. 그래가지고 걔가 기사님 저도 사람 다 죽이고 싶어요. 저 너무 화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사람이 네? 이렇게 한 거야.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 친구가 저는 이게 협병인 것 같아가지고 한의원에 가가지고 혈자리를 뚫으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얘 뭐지 싶을 거 아니야. 못 먹어야 되는데 막 진짜 술 취해가지고 그니까요. 그거 한의원 가셔야 돼요. 그거 고칠 수 있어요. 기사님도 한의원 가보세요. 저도 한의원 가려고요. 그 혈자리를 뚫어야 돼요. 이러면서 내 친구가 그 사람한테 엄청 훈계를 한 거야. 그거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그러더니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내 친구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손님 얘기 들으니까 저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내 친구 집 앞에 그냥 내려준 거야. 그거를 깨가지고 와씨 나 어제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근데 만약에 너가 거기서 막 왜 이러세요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자기 죽었을 것 같아. 자기가 그 사람이 예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답을 해가지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럼 너는 그때 그 뒤로 한의원 갔어? 그러니까 자기 한의원 안 갔대. 그 사람은 한의원 갔을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가 공짜로 테라피까지 해줬는데 택시비에 겁나 많이 뜯겼다면서. 한의원 바이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역시 직장인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직장인을 함부로 그렇게 겁줄 수 없다니까. 직장인들은 제일 무서운 게 내일 출근해야 되는 게 무서운 거지. 친구는 그 뒤로는 무조건 카카오 택시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카택을 타면 뭐 다 100%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록이 남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